연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역 관광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줄고 꽃축제도 성공적인 개최에 고민이 많습니다. 박람회장 사후활동 특별법 개정이 늦어져 지연됐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지난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현직 농협조합장이 성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인데 본인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F1 경기를 열지 못하고 있는 영암 F1 서킷이 새롭게 바뀝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해안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봄철 관광 성수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 미세먼지가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몰려온 지난 5일. 여수의 관문 이순신 대교입니다. 주탑이 안개에 쌓인 듯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연일 남해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랜드마크 돌산대교는 물론 바다 건너 경도 해양관광단지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낭만포차거리로 알려진 해양공원을 찾는 발길도 뜸하고 운동을 나온 주민들도 미세먼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하늘을 봐도 너무 뿌옇고 그래서 여수는 좀 안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수까지 내려와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환경 문제가. 봄 축제도 고민이 큽니다. 주말 시작되는 광양매화축제는 열흘간 100만 명 이상의 상충객이 찾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축제 기간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살수차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 중에 어린이나 또 노약자, 임산부 등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좀 무료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칩을 지난 남도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봄철 관광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발령된 미세먼지 특보가 오늘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에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오늘 오후 2시일기에 해제됨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역대 최장의 미세먼지 특보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약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특보가 유지됐습니다. 순천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노인과 영유아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추가 보급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폐차와 노후 보일러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유자-융 복합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유자 융복합 사업의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해 관내 3곳의 유자 가공업체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유자식품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과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 등을 통해 고흥 유자 원액 12톤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83개국 3,466개 업체 7만 2천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였으며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농수축산물의 수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인 해양교육원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장 사활용 특별법이 개정된 지 석 달,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입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죠.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80억 원. 내년 말이면 다이빙 풀과 수영장, 해양 스포츠 체험시설과 재난 대응 교육장 등을 갖춘 복합 교육기관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준공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내부의 그 전시 콘텐츠 시설에 대한 영역을 실시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해양교육원 건립 예산은 지난 2016년 확보됐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지연돼 여수시는 설계까지 끝내놓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수부와 기재부, 국회를 찾아 집회와 설득 작업에 나섰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지역의 각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교육원과 함께 박람회장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지난달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기재부 등과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와 시설, 고용, 교육 훈련, 건물 임대 등 5건의 보조금과 이행 보증증권 수수료로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에어필립은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필립은 신규 투자처에서 모두 75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면허 취득에 실패하면서 투자 유치도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다음 달 중순부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금난이 계속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직 농협조합장이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동광양농협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양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 동반으로 임직원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모두 43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당 약 9만 원씩 모두 400여만 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임직원은 불편한 자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물론 저도 없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식비가 10만 원에 육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지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식사 비용이 수지 예산을 초과한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비리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조합원 150명과 함께 해외 연수를 갈 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여행사를 탈락시키고 특정 여행사와 수혜 계약을 하는 등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동광양농협은 임원 식사는 매년 하는 연례 행사이고 해외 연수도 내규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흑색 비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광양농협이 일부 임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한 모임에서 후보자 등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2,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운동을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현행법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영암 F1 경주장이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의 구상과 과제를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이후 F1 경기를 열지 못하고 있는 영암 F1 서킷. F1 대회는 중단됐지만
모터스포츠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 스피드를 겨루는 다양한 행사는 거의 1년 내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 개최에도 주민들의 참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F1 경주장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과 레저 스포츠 공원 조성 등으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센터와 안전운전 교육장, VR 체험관은 오는 2021년까지, 드론 연습장은 2022년까지 갖춰집니다. 여기에다 자동차 튜닝 부품 맞춤형 사업과 도시숲 조성까지 추진돼 경기장 주변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네, 자동차 복합 문화 단지 조성이 38억,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이 35억, 도시숲이 10억이고 총 83억입니다.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목포와 해남 등 인근 지역에서 F1 경주장까지 가는데 단절감이 여전하고 활성화의 근간이 될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상당 기간 경기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볼링 선수권 대회가 광양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3곳의 볼링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부 등 전국 8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남녀 볼링 선수권 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내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어 열띤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수 시립 어린이집 3곳이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민간 어린이집 3곳을 시립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13억 원을 들여 시설 매입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오늘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돼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가능하며 시간 연장 보육 등의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민중당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과 의원직 박탈 등에 가담했던 김종복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사직했다며 여수시 법원에 취임한 박보영 판사의 퇴출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박보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돼지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축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돼지 100kg 값이 30만 7천 원, 1등급 기준 돼지고기 1kg 값이 3,300원 선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